안녕하세요. 부천 클라우드 미술학원의 혜영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경기대학교 수시시험 재현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파인아트학부의 시험은 3절 화지에 4시간 동안 진행하는 인체 수채화인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흰 셔츠와 빨간 모자, 청바지, 흰 신발을 착용한 인물 사진이 출제가 되었답니다. 먼저 얼굴의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사진 전체 비율을 확인한 후 이를 화지의 동일한 비율로 옮길 거예요. 인물의 방향이 반측에서 완측인 경우엔 그림의 위치를 화지의 중심보다는 화지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주면 좋답니다. 얼굴의 큰 외곽선을 설정한 뒤 어깨 기울기와 손의 위치도 함께 잡아줍니다. 수직 수평선을 활용해 얼굴을 중심으로 각 형태의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해요. 어깨는 좌우 기울기를 살펴가며 균형 있게 그려주고요. 손과 다리, 신발 역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크게 떠주세요. 처음부터 손가락이나 옷주름 하나하나 완벽하게 뜨려 하기보다는 크기와 형태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의자도 바닥과 닿는 지점이 틀어져 보이지 않게 기울기를 확인하며 크게 잡아줍니다. 타원 역시 중심을 먼저 잡은 후 떠주면 더 정확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큰 흐름이 모두 잡혔다면 뒤로 한 걸음 물러선 후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주세요. 얼굴 외곽부터 먼저 그려준 후 모자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이때 모자가 두상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며 지금부터는 큰 기울기가 아닌 덩어리상 꺾이는 부분들을 모두 찾아줄 거예요. 외곽 형태를 잡으며 귀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잡아봅니다. 이제 이목구비를 떠줄 차례예요. 이마부터 눈썹, 눈썹에서 코, 코의 끝부분에서 턱까지 1:1:1 비율을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코의 가로 크기를 점검한 뒤 콧볼이 끝나는 지점에 세로선을 그어 입술의 크기와 눈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인물의 시선 방향에 맞춰 검은 자를 그린 후 눈썹까지 그리면 이목구비 작업이 완료돼요. 이제 인물의 큰 기울기가 잡혔으니 옷주름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옷 안에 팔 덩어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크게 떠주세요. 또한 셔츠의 시접 부분과 팔이 꺾이며 생기는 주름 라인을 잘 관찰해준 후 그려주면 사실적인 덩어리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손은 손가락 외곽을 크게 나눈 후 마디 부분을 덩어리로 쪼개면서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바지 부분에서는 무릎 때문에 생기는 큰 주름을 살려 표현해보세요. 스케치선을 깔끔하게 지운 후 초벌에 들어갑니다. 무채색 계열로 이목구비의 어두운 부분을 눌러주고 셔츠의 큰 주름을 덩어리에 맞춰 칠해주세요. 가슴 구조도 맑게 남기며 진행합니다. 팔주름 역시 외곽선을 살리며 깔끔하게 표현합니다. 주름 간격과 크기가 모두 똑같아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빛의 흐름에 맞춰 손가락 덩어리를 크게 나누고 신발끈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그림이 예쁘게 완성될 수 있어요. 그림자도 초벌 단계에서 함께 칠해줘야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붓자국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빠르게 붓질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손가락 마디 부분과 손톱 주변에 맑은 톤을 넣어 덩어리를 나누어 보세요. 항상 양손 같이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손뿐만 아니라 셔츠로 인해지는 그림자까지 같이 톤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목과 모자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코 밑, 광대, 입술 등 얼굴 내 덩어리를 표현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을 충분히 타고 빠른 붓질을 통해 붓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모자는 밝은 고유색을 살리며 맑게 칠해주세요. 채도를 낮춰 모자챙의 어두운 부분도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모자 사이의 시접 부분은 처음부터 남겨주면 그림을 깔끔하게 완성시킬 수 있어요. 바지와 신발 가장 밝은 부분의 고유색을 잘 관찰해준 후 빠르게 톤을 깔아주세요. 다음으로 눈꺼풀, 동공, 머리카락과 옷 그림자와 같은 그림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찍어줍니다. 필압 조절을 통해 어둠을 자연스럽게 선이 아닌 공간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두운 색으로 농도를 진하게 만든 후 중간 부분을 물로 풀어주면 바지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답니다. 모자와 마찬가지로 바지 시접 부분을 남기면서 칠해주면 그림이 더욱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요. 주름은 진하게 잡고 주름 사이의 밝은 부분은 맑게 풀어가며 빠르게 덩어리를 내줍니다. 이때도 필압 조절을 잘해가며 어둠이 일자로 쭉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주름의 간격과 크기, 길이가 동일해지지 않게 사진을 유심히 관찰한 후 화지에 똑같이 옮겨봅시다. 중간면과 옅어진 어두운 부분에 톤을 쌓으며 밀도를 높입니다. 의자를 그릴 차례입니다. 바지 작업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은 농도를 진하게 찍고 밝은 부분은 물로 풀어가며 빠르게 덩어리를 잡아보세요. 채색을 하면서도 의자 다리의 두께와 기울기를 신경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뒤로 물러나 있는 의자 다리는 거리감과 공간감을 연출해주기 위해 보이는 것보다 더 밝게 그려줄 거예요. 피부톤이 붉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미간과 눈두덩이 덩어리를 잡아주세요. 그림이 답답해지지 않게 꼭 밝은 부분은 물로 풀어가며 살려줘야 한답니다. 눈썹과 모자로 인해지는 그림자를 한 번에 묶어가며 어둠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세요. 콧대와 콧볼의 어둠도 잡아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코로 인해 생기는 인중의 어둠도 항상 같이 연결시켜주도록 해요. 애교살과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 광대의 밝은 부분을 남기며 빠르게 톤을 깔아줍니다. 또한 피부면을 칠해줄 때는 중간에 끊기는 부분은 없는지, 딱딱하게 연결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씩 잘 확인하며 톤을 깔아야 한답니다. 입술의 큰 덩어리를 표현하고 콧대와 콧볼 부분도 한번 끊어주세요. 얼굴 덩어리가 어느 정도 표현되었다면 목으로 넘어갑니다. 턱과 닿는 부분에 어둠을 찍어준 후 주변을 흐리게 풀어줍니다. 턱과 면 연결이 어색하지 않도록 중간 톤을 넣어 연결합니다. 목 근육과 옷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다음은 손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손톱 주변에 어둠을 찍어주고 손이 꺾이며 생기는 어두운 주름과 마디 부분도 살려주세요. 이때 손가락 마디뼈가 너무 둥그러지거나 붉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손가락 사이의 어두운 부분에 중간 톤을 넣으며 입체감을 만들어주세요. 밝은 부분은 꼭 남겨 덩어리를 살리면서 칠해주세요. 셔츠의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하여 주름을 표현합니다. 인디고에 물을 많이 타 옅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 화이트를 섞어 진한 농도로 진행해주세요. 밀도가 금방 쌓여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셔츠의 깃부분은 두께 처리를 해주며 입체감을 살려주고 깃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처리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항상 필압 조절을 해가며 덩어리가 일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름 간격과 크기 역시 동일해지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밝은 부분을 살리며 셔츠의 질감을 표현하고 중간 톤을 쌓아 두께감을 줍니다. 어깨 윗부분이나 팔목 부분 같이 빛을 많이 받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남겨만 두는 것이 아닌 옅게 톤을 넣으며 덩어리 마감을 해줄 거예요. 신발도 다른 부분과 같이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작업합니다. 신발끈의 두께도 얇고 정교하게 먼저 잡아두어요. 어두운 부분을 찍어준 후 신발의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신발의 로고와 디자인으로 인해 생기는 두께를 모두 찾아줘야 한다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을 관찰하고 남겨주며 그림 내에서 세밀함과 집요함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색이 다양하게 들어간 신발을 그리는 경우엔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며 각 부분의 고유색을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주세요. 신발을 그려줄 때는 끈과 앞 코 부분을 잘 그려주면 그림이 훨씬 묘사되어 보이고 사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굿부분도 잊지 말고 두께를 찾아 덩어리를 표현해줘요. 손가락 마디 주름을 그리며 어두운 두께도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이 두께를 찾아주지 않으면 손과 주변 옷이 동떨어져 보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모자의 덩어리를 표현하며 그림을 마무리해요. 모자챙의 어두운 부분은 채도를 낮춰 깔아준 뒤 밝은 부분은 맑게 연결하며 모자에 밀도를 쌓아줘요. 바지를 묘사할 때처럼 시접 부분에 얇게 선을 넣어
굴곡을 살려주면 끝이랍니다. 여기까지 경기대학교 시험 재현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보세요. 꾸준한 노력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